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오늘은 영화 복수기 속 등장인물 설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영화의 주인공 강민호입니다. 나이 32세 키 182cm. 어린 시절 킬러 가문에서 태어나 인간 병기로 길러진 킬러입니다. 허나 자신의 동생이 킬러의 길을 거부하며 가문에서 동생을 제거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문을 멸문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남 거대 조직 강성그룹에서 그를 찾아와 스카우트해가며 조폭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싸움 스타일은 주로 단검을 사용하는 편이며 맨손 격투기와 각종 MMA 기술, 업어치기 등 못하는 게 없는 인물입니다. 전투력은 영화 내에선 최강자 수준이고 같은 세계관인 살인거래의 강한석 강의사 살인 만화, 장영실고 영화 응수의 주인공, 리벤지의 천일, 백아절현의 종찬 등 싸움 좀 친다 하는 강자들은 전부 이길 수 있지만 포세이큰의 강인범 카오스 등 특수부대 인간 병기들까진 넘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특히 동생한테는 다정한 오빠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복수기가 되자 지옥 끝까지 찾아가 복수하는 성격입니다. 작중행적은 과거 조폭 시절 민호의 조직과 상대 조직 간 전쟁이 발발하자 납치된 회장의 손녀 구출 및 상대 조직 제거라는 임무를 받고 상대 조직에 혼자 쳐들어가 무쌍을 찍으며 등장합니다. 보스를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과 싸우던 중 인질로 잡힌 회장의 손녀가 자신의 동생과 겹쳐 보이며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 회장 손녀 구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조직에서 책임을 묻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 동생을 지키고자 은퇴합니다. 그렇게 은퇴하여 조용히 살아가던 중 자신에게 동생을 잃은 인택에게 그만 발각당해버리고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우연히 석창과 만나며 근황을 주고받고 귀가합니다. 다음날 일하러 나간 사이 인택의 조직에서 찾아와 동생을 납치하고 끝내 죽여버리는 보복을 하자 복수기로 각성한 후 석찬의 도움을 받아 조직 작업장을 습격해 양부장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후 개빡친 인택에게 선전포고를 받은 후 조직 본사의 지하로 침투, 자신을 막는 조직원들을 초살내버리며 마침내 옥상에서 악의 축들과 대면합니다. 그러곤 조직의 모든 간부와 남은 조직원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리고 끝내 인택까지 처단하며 복수를 마무리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은 채로 엔딩을 맞이합니다. 종합적으로 서사가 깊고 매우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강민호는 살인거래의 강한석 강의사 포세이큰의 강인범과 같은 진주강씨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주인공의 동생 강민지입니다. 나이 24세 키 166cm. 어린 시절 주인공 민호와 같은 킬러 가문에서 자랐으나 싸움을 싫어하는 비폭력주의자라 가문에서 제거당할 운명이었지만 친오빠인 강민호가 가문을 멸문시키며 살아남게 됩니다. 비폭력주의자라 전투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성격은 주변 인물에게 다정한 편입니다. 작중행적은 민호의 악몽을 깨워주며 첫 등장합니다. 이후 민호를 추적해낸 조직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그대로 문을 열었다가 조직에게 납치된 후 살해당합니다. 문이나 함부로 열지 마라라는 민호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결국 스스로 재앙을 초래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민호의 전 직장 동료이자 조력자 임석찬입니다. 나이 32세 키 179cm. 과거에 민호가 몸담았던 조직이자 살인거래의 정사장이 200억을 들고 튄 강남 거대 조직 강성그룹의 간부입니다. 과거 민호가 단신으로 킬러 가문을 멸문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직접 찾아가 스카우트하였으며 이후 민호와 함께 지방 순회를 돌며 성과를 올리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호와 함께 간부로 승급하였습니다. 전투력은 일반 조직원 수준이지만 정치 싸움만큼은 세계관 최강자급입니다. 성격은 주변인들에겐 친데레처럼 잘해주고 약간 개그캐 플러스 능글 맞은 편이지만 간부가 되자마자 평소 앙숙이었던 정사장을 내부 권력 다툼에서 이기며 숙청시켜버리는 등 조폭은 역시 조폭입니다. 작중행적은 지방 순회를 돌던 중 우연히 민호와 재회하게 되며 근황을 주고받으며 첫 등장합니다. 이후 민호가 복수기로 각성하여 자신에게 헬프를 요청하자 조직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을 생각하며 민호에게 무기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후 이를 계속 키우는 민호에게 통화로 설득하려다 이내 포기하고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직 간부 자리는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영화 내 모든 악의 축, 조직입니다. 정식 명칭은 충남파이며 과거 흑사파가 생기기도 전에 지방을 주름잡던 조직이었으나 서울로 진출하던 중 강성그룹과의 마찰로 두 조직 간 전쟁이 발발, 강성그룹 회장의 손녀를 납치하여 전쟁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가졌었지만 강성그룹이 보낸 최종 병기 강민호에 의해 보스와 조직원 대부분을 잃고 사업장도 뺏기며 조직이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갑니다. 다만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인택의 주도 하에 빠르게 세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인거래의 흑사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사설 경호회사로 보이지만 실상은 마약사업, 인신매매, 금융범죄 등을 일삼는 기업형 악질 범죄 조직입니다. 충남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활동하기에 흑사파와 약간의 충돌이 있기도 하였지만 동생의 복수가 최우선 목표인 인택의 중재로 두 조직 간의 갈등은 해결됩니다. 조직의 규모는 흑사파와 비슷한 수준인 간부진 10명, 조직원 100명 이상 정도로 규모가 꽤 큰 범죄 집단입니다. 전투력은 명색이 경호업체인 만큼 조직원 대부분이 전투원이고 헬멧으로 중무장한 병력까지 있는 점을 보아 만약 흑사파와 전면전을 치룬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남의 거대 조직 강성그룹이나 같은 HJ 세계관인 포세이큰의 반군 세력 등 다른 강력한 조직들에겐 그저 범부입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초반 민호에게 본진이 털리며 첫 등장합니다. 이미 보스와 많은 조직원을 잃은 상태에서 남은 조직원들까지 전부 민호에게 달려들지만 역시나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이후 살아남은 인택이 복수를 위해 조직을 재건하며 행동대장인 김상무와 칼잡이 용병 양부장, 참모 정실장 등 다양한 전력을 모아 빌런 어벤져스를 결성합니다. 이후 정찰을 돌던 정실장이 민호를 발견하자 곧바로 빌런 어벤져스가 출격, 그의 여동생을 납치 살해하는 미친 짓을 해버립니다. 허나 복수만 하고 뒷전은 생각 안 했는지 복수기로 각성한 개빡돈 민호에 의해 작업장을 습격당하며 양부장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모든 조직원이 학살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인택 또한 선전포고를 하며 조직 내 모든 조직원이 본사로 소집되지만 이를 간파한 민호가 지하실로 침투, 철통 보안이 뚫려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던 정실장이 X됐음을 깨닫고 급히 민호를 막으라 지시.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조직원들이 민호를 막지만 역시나 전멸해버리고 이에 상황이 진짜 X됐음을 깨달은 빌런 어벤져스는 빤스런을 선택. 허나 곧 도망갈 방법조차 없다는 걸 깨닫고 옥상에서 상남자답게 정면 돌파를 택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악의 수였고 결국 인택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과 남은 조직원들까지 모조리 민호에게 학살당하며 조직이 완전히 멸망하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정말 실행력 하나만큼은 고우트였지만 판단력은 조우트였던 조직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인물은 영화의 최종 보스이자 만악의 근원인 황인택입니다. 나이 31세, 키 184cm. 조직 내 직급은 사장이고 과거 충남파에서 강민호에게 자신의 동생을 잃고 제대로 흑화하여 이 모든 일을 꾸민 흑막입니다. 전투력은 영화 초반 민호와 처음 대면했을 때 유효타 한 번도 못 맞추고 패배할 정도로 조직원들 중 말단 정도의 실력이었으나 동생을 잃은 후 각성하여 영화 후반 마지막 결투에서 지친 민호를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허나 다른 간부들보단 전투력이 약한 편이기에 멀쩡한 민호와 싸운다면 바로 패배합니다. 성격은 악당답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이며 회장의 손녀를 인질로 잡은 후 살해하고 사채업을 하며 빚을 갚지 못한 여러 명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잔혹하게 고문 후 살해하거나 주인공 민호 대신 여동생을 납치 살해하는 등 사탄도 울고 갈 악랄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만 자신의 동생을 걱정하고 동생이 죽자 끝까지 복수하는 주인공 민호와 닮은 인간적인 부분도 보여줍니다. 또 다 망해가던 조직을 혼자서 재건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모은 것을 보아 리더십과 사업성도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초반 민호를 막으려 동생과 함께 첫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민호에게 동생이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이 없어지자 회장 손녀를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이에 민호가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이미 동생을 잃어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로 회장 손녀를 칼로 살해 후 도주합니다. 이후 복수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조직 잔당들을 찾아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 제안합니다. 하지만 간부도 아니고 말단 조직원이었던 인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그들 앞에서 히틀러급 연설을 하며 결국 새로운 조직 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곤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며 칼잡이 양부장, 행동대장 김상무, 참모 정실장 등 빌런 어벤져스를 창설하고 직접 각종 불법적인 사업들을 운영하며 자금 확보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흑사파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복수가 우선이었기에 엄청난 말빨로 중재합니다. 또 뒷조사까지 하여 민호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 자신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던 중 정실장이 민호를 발견하자 곧바로 빌런 어벤져스를 끌고 기습 민호의 동생을 납치 살해 후 시체를 버려놓는 미친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후 김상무와 단둘이 발코니에서 자신들이 건든 대상을 가만 놔두면 재앙이 닥칠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며 민호 또한 제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양부장에게 부재중 전화가 온 걸 발견. 전화를 걸자 민호가 대신 대답합니다. 이에 당황하여 분노의 욕설과 함께 조직 본사의 위치를 알려주며 선전포고하지만 이미 양부장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을 잃었기에 이는 큰 실수였고 결전의 날 본사 지하가 뚫렸다는 정실장의 다급한 보고를 받자마자 빤스런을 치려 했으나
이미 도망가기엔 늦었고 정면 돌파로 승산이 있을 거라 판단. 허나 이 역시 큰 오판이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이 죽자 옥상에서 영혼의 맞다이를 뜨며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결국 민호에게 패배의 업보를 청산당하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복수기처럼 반복되는 복수의 굴레를 몸소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영화의 신스틸러이자 호러 담당 김상무입니다. 나이 30세 키 186cm, 본명은 김행대, 인텍의 경호원이자 행동대장이고 조직 내 직급은 상무이며 인텍의 빌런 어벤져스에서 탱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싸움 스타일은 주로 손도끼를 사용하며 복싱과 주짓수도 하는 모습입니다. 성격은 주로 작업실에서 인텍과 함께 채무자들을 도끼로 고문하거나 민호의 여동생을 납치할 때 즐거워하는 등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무서운 인물입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초중반 인텍과 함께 작업실에서 채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등장합니다. 이후 민호의 소재가 발각되자 빌런 어벤져스로 그의 여동생 납치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곤 인텍과의 대화에서 민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민호가 작업장을 습격, 그곳에 있던 조직원들과 양 부장이 전멸하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을 건드린지 깨닫고 이때부터 살짝 됨을 감지합니다. 결전의 날 민호가 조직 본사를 습격하자 동물적 감각으로 피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전투력에 대한 오만함이었을까 옥상에서 민호와 싸우는 걸 선택했다가 결국 빼앗긴 자신의 도끼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살인거래에 강한 석이 만약 흑화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의 실력파 중간보스 양부장입니다. 나이 28세 키 180cm, 본명은 양창기, 조직 내 별명은 칼을 사용해 양칼이이며 직급은 부장입니다. 인텍이 복수를 위해 고용한 칼잡이 용병이자 빌런 어벤져스에서 암살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싸움 스타일은 주로 칼 한 빗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스타일이며 작중 유일하게 1대1로 주인공과 비빈 인물입니다. 성격은 매우 조용하고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이나 민호의 여동생 납치 때 잠겼네 라는 섬뜩한 대사를 치고 숨지 못하게 문을 잡아버리거나 민호와의 1대1 싸움을 즐기기 위해 같은 편조차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미친놈입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초중반 여동생 납치 작전에 참여하며 첫 등장합니다. 그 뒤 영화에선 안 나오지만 민호의 여동생을 직접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후 작업장에서 대기하던 중 작업장에 민호가 쳐들어오자 곧바로 인텍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려 하지만 인텍이 전화를 안 받자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민호가 작업장 경비대장과 싸우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난임 민호와의 1대1 싸움을 즐기기 위해 같은 편인 경비대장을 죽여버린 후 민호와 대면합니다. 그러곤 간을 좀 보다가 곧바로 단검술로 민호를 몰아붙이지만 압도적인 민호의 실력에 역으로 잡혀버리고 빠져나가려 발악하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이 영화의 또 다른 신스틸러 정실장입니다. 나이 30세 키 182cm, 본명은 정진우, 인텍의 비서실장 겸 정보원이고 조직 내 직급은 실장이며 빌런 어벤져스에서 두뇌를 맡고 있습니다. 전투력은 조폭 직원 터무니없이 낮은 편이며 두뇌와 처세 판단력에 몰빵한 캐릭입니다. 성격은 간사하면서 겉모술수적이고 민호를 직접 스토킹하는 음침한 소시오패스 같은 면이 있으며 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보스인 인텍을 배신하고 자신만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는 등 사람이 아니라 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중행적은 영화 초반 민호를 찾으려고 현장에서 뛰던 중 우연히 민호를 발견하고 인텍에게 보고하며 첫 등장합니다. 그 뒤 계속 민호를 스토킹하여 마침내 은신처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고 결정적인 정보를 조직에 제공하며 여동생 납치 및 살해에 간접적으로 가담합니다. 이후 민호가 작업장을 습격, 인텍이 선전포고로 위치를 알려줬다는 걸 듣자 X됨을 감지하고 다급히 인텍과 간부들에게 도주를 제안하지만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결전의 날 조직원들을 샅샅이 배치해 철통 보안이라도 유지시키지만 이마저도 민호가 뚫어버리는 걸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제대로 X됐음을 감지합니다. 곧바로 인텍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뒤늦게라도 도망치자 했으나 이내 도망가긴 너무 늦은 걸 깨닫고 옥상에서 남은 잔당과 함께 싸우길 선택합니다. 허나 역시 조직원들이 다 죽고 자신과 인텍 둘만 남게 되자 살려고 인텍을 배신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하지만 민호에겐 통할 리가 없었고 결국 인텍에게 병신새끼라는 극찬을 들은 채 이승하직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신과 겉모술수를 일삼는 인간의 모습을 몸소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